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영화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전체적인 느낌이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상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꼭 극장에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영화들은 뭐 난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영상미와 애니메이션들의 어떤 화려함을 보려면 극장에서 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난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지만, 이게 어떤 의도나 해석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해석이나 이런 걸 보면 알았지만 지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을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녹여놨기 때문에 뭐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개연성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구난방 약간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부분에 어쨌든 어머니를 잃고 마이토가 그 성으로 그 일종의 낯선 성, 큰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 거기서부터 이제 일종의 사후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펼쳐지는 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감독이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약간 흩뿌려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기는 좀 쉽지 않았고, 그래도 감독의 어떤 어린 시절 자신이 보았던 그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그런 참상이라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세대를 통해서 그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군데 녹아있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일한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들을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다라는 그런 지극히 마이토라는 남자 주인공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으로 대입해서 영화를 보면 그렇게 봐야지만 좀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토가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거라든지 자신의 새어머니를 약간 싫어했다든지, 그리고 그 외가리의 어떤 외가리를 알아채고 어떤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나름 잘 살아 있습니다. 저는 마이토를 보면서 저도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거의 다 보진 않았죠. 많이 봤죠.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어쨌든 토토로라든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천국에서는 라퓨타, 붉은 데이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쨌든 과거의 굉장한 세계관과 그런 판타지를 보여준 그 감독의 어쨌든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감독의 어떤 자기 독백 같은
얘기를 영화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 주인공 마이트를 보면서 계속 미래소년 코난이 생각이 났었고, 코난을 생각하면 그 같이 나오는 포비도 꼭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 갔을 때 엄마 희미가 엄마였죠? 네, 엄마 희미가 살고 있는 그 약간 배 모양의 그 곳을 보면서 저 배가 중공해성 라퓨타처럼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바타의 어떤 떠오르는 그런 돌, 네, 성 같은 게 어찌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나오는 거기가 최초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코난이 그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 창 하나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추억하면서 영화를 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후세계에 들어가서는 사후세계까지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게 뭐 1시간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길 것까지도 아니었지만 사후세계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나름 어쨌든 볼만한 그런 새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외관의 어떤 변형이라든지 와라와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앵무새도 나오고, 네, 볼만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또 떠있는 그 돌멩이, 약 300m 앞 시속 40km 그것도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되게 보이기도 했는데, 네, 어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어떤 내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와라와라가 있고, 와라와라를 잡아먹는 펠리컨들이 있고, 앵무새, 굉장히 큰 앵무새가 귀여운 것 같지만 손 뒤에는 칼과 도끼를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나치즘의 어떤 형상의 팻말을 들고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풀어내지는 않고 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생각하고 겪었던 어떤 느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전쟁의 나쁨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 시절을 나름 또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뭔가 되게 급진적으로 많이 변해갔던 그런 시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그 귀여운 할머니 7명, 마치 백설공주가 7명장인 것처럼 머리는 큰데 몸은 작고, 그 할머니들의 표정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마이토가 누워있을 때 그 주변의 할머니들의 목각 인형들이 마이토를 지키고 있는 모습 같은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와라와라는 그냥 귀엽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같은데, 또 펠리컨들한테 잡혀먹고,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정도 좀 그러네요. 할머니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그 할머니가 갑자기 사후세계에서는 굉장히 젊은 남자 같은 씩씩한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고,
단속 하는데 구간입니다. 너를 다시 낳기 위해서 다른 문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장면도 짧지만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외가리 장면이 외가리 약간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외가리 안에 어떤 늙은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외가리가 갑자기 자기 깃털의 화살을 맞고 코가 뚫리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설정들, 그리고 마치 오래된 이제 과거 모두 아는 그 집안의 모든 내용을 아는 것처럼 그 집을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같이 생긴 사후세계로 통하는 통로 같은 곳은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메이지 시대 이전에